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이제 최악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조금은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주식 시장을 보실 수 있을 것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최악을 벗어났냐? 뭐 당연히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뭐 예측에 대한 건 아닙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6월 21일에 나왔던 반등은 이렇게 상승 잉태형으로 반격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이 예고에 제 희망 사항이 들어가서 이 8% 이격이었는데, 이때 한번 내리고 8%니까 뭐 10% 하자. 이거 사실 해석의 방법이 제 희망 사항이 포함된 것이었고, 누구 마음대로, 예, 그냥 통계적으로 이격이 10% 정도 벌어졌고 9.8%까지 벌어졌으니까 한계에 왔다. 기술적으로 잉태형인데 여기에 장중에 더 올라가서 이런 형태로 잉태형보다 더 강력한 반격을 예고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도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과 같이 공급 문제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건 상당히 무리입니다. 물론 공급망이라는 게 빨리 회복되지도 않을 것이고, 러시아나 중국과 어떤 그 서방 진영의 갈등이 빠르게 수습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국이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또 빨리 끝나지도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물가 상승이 높은 수준으로 일어나서 금리를 극악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상황도 아닐 겁니다. 그럴 수도 없고, 미국이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독자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취합하지는 못했지만, 대표적인 어떤 비관론자들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주장에 대한 주장 자체는 오른다 내린다니까, 주장에 대한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올바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된다. 일단 통계로는 이때가 아니라 이번에 통계는 거의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반등,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계단식으로 내릴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예, 큰 위기는 지나갔고, 대중 심리적 관점에서도 요날 6월 23일에 제가 지표로 삼을 만한 그런 질문이나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예. 그게 한 1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게 많아야 10명입니다. 근데 이 10명을 지표로 해서 1000명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한 6명 정도가 질문이 들어오거나 걱정이 들어오거나 이런 개인적으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저는 아시다시피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 숫자가 이날 주식 괜찮을까요? 뭐 해서 어떤 아주 평소에 연락 전혀 없었던 분들, 연락이 없었다는 건 교류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배려를 해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계시던 분들, 주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계시던 분들이 도저히 참다 안 되니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 바닥은 치겠구나.' 하지만 저가 매수는 못 했습니다. 왜? 돈도 없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게 과거처럼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면 이렇게 가는 건데,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 시기에는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다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한다라는 건 요거에 비해서 어떤 편익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나 잘 관리하고 보유 중인 종목이 반등해서 그 손실폭이 줄어든 거에 만족을 해야 된다. 뭐 지금은 그렇습니다. 돈 더 투입한다? 물론 가격적으로는 좋지만 유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다시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까지 생각하면 한 2-3년 걸릴 것이다. 그러면 2-3년 동안 그 돈이 계속 묶여 버리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에서 낙폭이 너무 크고 나중에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 같다.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시장과 무관한 종목이다. 그랬을 때 이 종목에 집중적으로 물을 타서 뭐 나중에 해결을 보면 현금이 더 늘어나는 이런 대응은 괜찮지만, 그래 이제 바닥 쳤겠네. 여기도 없고 여기도 물 타고 단가 낮춰 놔야지. 그냥 이 돈 다 묶여 버리는 겁니다. 뭐 나중에는 좋겠지만
네. 그래서 쪼끔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럼 지금 하방론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거 하나씩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방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큰 틀에서 세 가지입니다. 신용장구. 아직 신용장구 많이 남았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곡소리가 나야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은 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이게 크게 따지면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어서 이게 참 뭐랄까, 대표적인 것만 이게 보이는 것만 이렇게 긁어 봤는데, 자, 일단 요거에 대해서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관론자들의 주장들에 보면 근거가 맞느냐, 요거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신용잔고는 25조에서 지금 한 18조로 줄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19조 2천억인데 이게 이날 6월 23일께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월요일에 반영이 되니까 18조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과거에는 한 11조, 12조 하다가 진짜 극악으로 떨어지면 6조, 7조, 예, 한 5조 원 정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보면 다 날아갔는데, 근데 비율로 보면 이게 한 14에서 15조 정도 돼야 끝납니다. 근데 비율이냐 수치냐, 14에서 14로 보고 비율이 20이다 보고, 아니 숫자는, 그러면 뭐 중간값이 한 17 되니까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신용장구에서 이제 비율대로 가지 않는 건 개인 투자자들의 대형주 투자 비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대형주에서 신용장구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즉 중소형주들은 반대 매매로 털리는데 대형주들은 반대 매매가 될 정도로 그런 낙폭이 없었고, 또 주도적으로 누가 반대 매매를 털어서 받아먹을 정도로 시세를 주도할 만한 덩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구는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예, 그래서 요 근거, 신용장구가 박살나야 된다, 이 근거는 어느 정도 취약한 근거다, 하방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두 번째, 곡소리 나야 된다. 이것도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PC 기반이었고, PC는 컨텐츠의 생산과 소비를 잘 할 수 있는, 둘 다 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컨텐츠 소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동 중에 보거나 이런데, 이동 중에 뭐 댓글을 쓰거나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게시판에 주식하다 망했다 이런 글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세대가 과거에는 지금 많았습니다. 1970년대에서 1900, 뭐 많게는 90년대 이전까지 이 세대가 PC에서 생산과 소비를 활발하게 하면서 커뮤니티를 이렇게 해왔다면, 지금 이제 나이 들면 확실히 이게 덜 쓰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의 이제 주축이 90년대 이후부터 이 어떤 커뮤니티에 왕성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연령대인데 안 씁니다. 스마트폰만 보니까. 그래서 곡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건 모릅니다. 저는 알 수 있지만, 저는 평소에 연락 안 하시던 분들, 그 연락 안 하시는 분들이 뭐 관계가 소원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많이 바쁘니까 연락하는 걸 자제를 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텐데, 그분들이 6월 23일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그 연락이라고 해봤자 제 스마트폰에 등록된 1,800분 중에서 뭐 10%, 1%도 안 됩니다. 한 6분? 그러니까 0.3%긴 한데, 평소에는 이제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날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주식시장 괜찮을까부터 해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게시판이나 이런 걸 보고 곡소리가 나냐 안 나냐 판단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율로 이때 곡소리가 났다고 판단을 하는데, 하방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곡소리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제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곡소리가 나야 바닥이다라는 것도 맞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환 위기인데, 이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닌데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주식이 폭락할 것이다. 일정 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외환 위기가 아니라 이제 순채권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정책을 한국인을 위해서 정책을 한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 1,500원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방임만 해도 올라갈 겁니다. 1,500원까지 절하가 될 건데 1,500원이 되면 우리가 해외 투자 집중적으로 할 때가 1,1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하신 분들 정상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한 마이너스 30% 얻어 터졌을 텐데 이 마이너스 30% 얻어 터지신 분들이 환차익으로 이거를 만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1,500원까지 만들어졌을 때 해외 증시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다. 그러면 해외에서 투자한 투자자들이 국내로 컴백을 하기 때문에 이 순채권국 아니 컴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외환 수급의 균형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많이 하는데 물론 해외 투자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게 지금 시기에 국민연금이 환해지도 하지 않고 해외 투자를 한다.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낮을 때 하는 거니까. 낮을 때 하는 거니까 회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거 좀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차치하고 뭐 외화가 부족해서 외환 얘기가 온다. 외환 지금 4,6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가 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치도 아닙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절하가 되면 자연스럽게 또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덜 사게 되고 그래서 외화를 덜 쓰게 되고 수출은 잘 되니까 외화가 더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외환 위기가 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정말 아유 뭐 차 태고 포 태고 다 가져가 해도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국가 부도 사태로 갈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통화 정책을 해도 되는데 금리를 미국 달러 올리고 있다. 이건 그냥 한국은행의 무지고 뭐 미쳤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운용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국가 부채가 1,000조입니다. 자, 그리고 예산은 물가를 잡으려면 예산은 축소해야 됩니다. 600조의 예산인데 이것도 좀 줄여야 됩니다. 한 400조로 줄여야 됩니다. 코로나 때 좀 키워서 예산을 키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이 600조인데 1,000조에서 금리 1%만 인상해도 예산 10조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박살나가지고 작년에 15조 2천억 거래세로 걷었는데 뭐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었습니다. 여기에 증권사들 법인세라든지 이런 거 합치면 한 30조를 주식시장에서 걷어갔습니다. 지금 이거 반토막도 안 될 겁니다. 왜냐면 15조 세수가 날아가니까 이 금리 인상에서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약 25조 원의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이거 뭐 물가 1,000원, 2,000원 아껴 주려고 25조 원 날리고 1,000만 명이나 되는 주식 투자자들의 상실감을 키웠다라는 거. 물론 해외 증시가 내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내렸겠지만 이렇게 덜 오르고 덜 내린다는 건 분명히 이게 정책적으로 시장에 반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치에 반하는 어떤 정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리 인상할 때는 뭐 대응력을 키운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물가 잡으려고 빅스텝을 한다. 아니 뭐 한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해서 유가가 떨어집니까?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집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지금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미국 따라서 미국이야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잡히는 거지만 그래서 이 바보 지수로 인해서 더 시장이 타격을 받고 그래서 금리 뭐 빅스텝 밟아가지고 한국은행이 4%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금리 0.5에서 4가 되니까 세수 부담이 35조 원이 늘어납니다. 이자만 이론적으로 부족한 또 세수가 경기가 위축되니까 세수가 줄어들고 국채 또 찍어야 되고 나라 빚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데 통화 가치를 증발시키다 보면 유지 비용도 없고 통화 가치 증발하다 보면 이 1,000조 원이 실질 가치로 나중에 500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습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국가 부채라는 건. 좀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싶지 않지만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지금 초반에 경제 정책만 놓고 본다면 아마추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주식시장에 타격을 주는 거고. 네, 그리고
코스닥이 많이 내렸으니까 한번 보면 코스닥도 똑같이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 코스피처럼 주기가 40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가 약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밴드 범위가. 그래서 코스닥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코스닥은 지수 400일 때도 소형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의 위축이라고 하면 명백하게 이제 양도세 문제인데, 양도세 폐지가 확정되고 나면 소형주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형주에서 폭락을 한 종목들과 폭락하지 않은 종목들은 명백합니다. 폭락하지 않은 종목들은 신용도 못 쓰고 100% 증거금 100% 종목이라서 신용도 못 쓰고 외국인도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팔 사람들이 다 팔고 나니까 안정을 찾았습니다. 근데 폭락한 종목들은 오히려 신용을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안정된 종목이고 외국인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코스닥 소형주들은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매로 떨어지고 신용 반대 매매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앞으로 유동성이 줄어들지만 소형주는 양도세 폐지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소형주가 유일하게 이제 대안이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주식 투자자들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주식 위험회 안에 여기에서 그 삼성전자는 그래도 괜찮겠지. 이게 지금 신규로 유입한 투자자들 600만 명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생각이 이럴 겁니다. 600만 명이 삼성전자로 손실을 보고 나면, 손실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다른 대형주로 갑니다. 여기서 또 깨지고 나면 중소형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걸 또 얻어 터질 겁니다. 신규 상장 종목에서도 얻어 터지고.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결국 사필 기정으로 중소형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외국인 없고 그리고 주가가 가볍게 움직이는 이 소형주에서 승부를 본다라는 건 그래도 누군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데, 삼성전자나 뭐 다른 대형주는 패자밖에 없습니다. 쌀 때 산 투자자들이 아니면. 왜?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로섬 게임을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뭔가 제로섬 게임을 하려면 소형주밖에 없다. 그래서 소형주는 유동성이 몰리니까 나중엔 괜찮을 겁니다. 시장이 안정이 되고 나면.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대형주가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놔두고, 그리고 대형주가 그래도 망하지 않으니까 놔두고 이렇게 하실 건데, 실질적으로는 대형주 다 쳐내고 중소형주로 가야 된다. 특히 중형주도 유동성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확실히 들어오는 양도세 폐지로 소형주로 가셔야 된다. 근데 그게 생각은 그런데, 흘러가는 구도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소형주에서 손실을 보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게 될 만한 종목 남겨두고 신규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도세 폐지가 확정되고 실행이 되고 나면 그때 신규로 들어가는 건 소형주여야 된다. 이 정도로 타협을 찾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6월 23일이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이거 반대매매 이때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반대매매 우려해서 던지고 반대매매로 던지고, 그리고 이 물량을 받고 6월 24일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6월 23일에 손절한 투자자들이 재매수를 못하게 100원에 팔았다가 80원 되면 다시 사야지,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급해서 파는 거긴 하지만 이런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단기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대형주들은 모르겠지만 대형주들은 사실 많이 안 내리니까 그걸로 괜찮고, 소형주들은 많이 내리지만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렸듯이 한 1억만 갖고도 주가 팍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찍히는 숫자지 의미가 없습니다. 팔 수 있는 거래량이 터지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는 거지, 내리고 더 내릴 것 같아서 던진다. 내가 던지면 바로 5, 6% 내려갑니다. 수량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투자자들 중에서 심지가 약한 사람들은 다 던졌을 것이고 그 사람들 주식을 이 나쁜 장세에 받았다는 건 심지가 강한 사람들이 샀다는 거니까 주주 구성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사정이 나쁘거나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투자자들은 이미 걸러졌고 어제로 6월 23일로 걸러졌고 앞으로는 심지 굳은 사람들 이런 하락장에서도 주식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 이런 하락장에 베팅할 수 있는 강심장들 이런 투자자들만 남았으니까 주가 흐름은 좋을 겁니다. 근데 대형주들은 외국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팔면 답이 없는 거고 그래서 소형주에 한정해서 이제 앞으로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요건 해석에 따라 다른데 가치가 있는 종목은 많이 빠진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는 종목들 그 주가가 내려가면 끝인 종목들은 많이 빠지면 이게 매물 다 소화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돈질로 주도하는 이쪽에서는 포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폭락할 가능성이 크니까 가치가 없는 종목들은 덜 빠진 게 좋고 가치가 큰 종목들은 많이 빠진 게 싸게 사니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V 첨단 소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한 1, 2억 차이고 뭐 심지 약한 사람들이 던지고 가니까 주주 구성이 더 좋아집니다. 이 시기 지나가고 나면 제너레이 주가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제너레이 오늘 한 번 더 볼 텐데 자사주 또 신탁 계약 연장도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뭐 주식이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서 뭐 배탈도 나고 예, 어제 LX 세미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주식이 없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끼는 분들이 주식을 다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경제적 공동체인데 저만 뭐 여기서 발 뺀다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발 뺀 것도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상태에서 뭐 저도 제가 주식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좀 덜하겠지 생각했는데 과거 폭락장하고 똑같습니다. 막 배탈 나 가지고 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휴 예. 근데 뭐 최악은 지나갔는데 좀 지금 정부의 정책이 많이 아쉽다. 예. 이게 우리가 미국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 수준에 맞춰서 가야 그나마 되는데 뭐 쥐뿔도 없는데 제일 또 미국 따라 먼저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미국보다도 먼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또 아니 다른 나라들도 올린다. 영국도 올리고 캐나다도 올리고 호주도 올린다. 근데 그게 영국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채도 많고 이런 국가들은 어느 정도 미국 따라가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미국 자본이 싹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호주나 캐나다는 원자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금리 인상을 해서 환율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자기네 자국 통화가 강세인 게 원자재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하고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상황이 그나마 비슷한 게 중국이나 일본인데 중국이나 일본은 내수 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통화 정책이 미국과 반대로 갑니다. 왜 수출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니까. 내수 시장도 있는데. 근데 내수 시장도 없는 한국 쥐뿔도 없는데 미국 따라가니까 얘네들한테 치이고 미국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고 지금 그게 시장이 이렇게 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더 내린다는 건 그리고 덜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을 했던 여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시장이 망가지고 달라졌다. 특히 이날 이후로 더 그랬다라는 것은 지금 정치권의 정책이 시장에 반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 예, 그걸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EV 첨단 소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 지금 이 시장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굉장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 가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흐름에서
우리가 이 주주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여기서 몽땅 매집을 하고 요 하락 추세, 제가 지금 그은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어놨던 건데 요 하락 추세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뚫고 장기 하락 추세가 끝나느냐, 이걸 뚫고 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주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공방을 펼쳐 다시 내려가느냐, 그리고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더 내려가느냐, 요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EV 첨단 소재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 전기차 종목 중에서 베트남 법인의 어떤 가동도 되고, 그리고 전기차 종목 중에서 관심을 안 받은 종목이 두 개입니다. EV랑 영신금속이랑. 근데 영신금속은 실질적인 가치를 따져보면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가치를 따져보면 영신금속은 뭐 편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이고, EV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입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풀린 거 감안하고 보더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한 1,500원 정도 되면 그런데 지금 가격에서는 이제 편하게 살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편하게 살 수 없다. 그리고 뭐 저는 또 이제 이 EV를 긍정적으로 보다가 관점이 조금 바뀐 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거, 직접 납품은 아닙니다. 그 다른 뭐 아유 간지러. 예, 이거 뭐였지? LF인가? 뭐 아무튼 이쪽을 통해서 LG 반개 쪽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2차 밴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인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다른 종목들 반토막 났는데 이 2,500원을 기준으로 요거를 이제 가치 한계고, 요거는 이제 상하단으로 본다면 다른 종목들은 EV 첨단 소재하고 빗대 보면 한 여기쯤 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적 가치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뭔가 지금 인위적으로 있고 이 나쁜 장세에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다는 건 좋은 거지만 2,500원만 가도 여기서 거래된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주가로 움직이는 쪽이다 라고 본다면, 제가 주가로 움직이는 쪽이면 이거 다 먹고 완전히 시세를 엄청나게 뿜어내든지, 아니면 여기까지는 못 가고 여기서 깔짝깔짝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다 먹고 여기까지 가려면 돈이 뭐 한 몇천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깔짝깔짝 하는 쪽이 맞는데, 깔짝깔짝 하면서 전환사채 풀린 물량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EV 첨단 소재 지금 그나마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나마 기분이 좋으실 텐데, 저는 여기서 손절을 하시는 게, 계속 보유 중이셨다면 1,500원에 잡으셨으면 당연히 그 사이에 차익 실현을 하셨을 것 같고, 단가가 높으신 경우라면 이거 다른 종목에서 손해봤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도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제 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럼 이 물량을 주가로 움직이는 쪽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아쉬워할 수 있겠지만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건데 내가 여기서 팔았네 애가 아니라, 내가 팔았기 때문에 이거 받은 쪽에서 한 번 더 올린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른 종목 싸고 괜찮은 종목도 많으니까 지금은 이거 정리하시고 그 종목 들어가서 그만큼 손실 봤다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은 잘 안 드리지만 요거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몇 천억 들여가지고 과연 주가를 올린다? 그것보다는 다른 쪽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노레이. 예, 제노레이가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한계치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제가 이 RSI 값이 12까지 떨어진 건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결국은 이게 뭐 우리만 사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중에서도 요 단타 성향인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분들은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좀 생각보다 높게 샀다. 제가 분명히 싸게 사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고 아마 10,000원 위에서는 제가 매수를 말씀을 안 드렸을 거니까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이런 성향인 분들이 이제 못 견디고 파는데 이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다 주주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장기 투자 성격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팔려면 호가 다 깨고 팔아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팔고 심지가 약한 분들이 팔고 쭉쭉쭉쭉 빠졌습니다. 이때까지 해서 다 파실 것 같고 이제 심지 굳은 분들만 남으셨고 지금 매수 들어오는 건 새롭게 이제 심지 굳음 강한 분들만 또 들어오는 거니까 주주 구성은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자사주 매입을 다 못 채웠는데 자사주 매입 이제 다시 할 거다. 예, 요렇게 되면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또 채워지는 수급이 있으니까 무난히 또 시장이 안정이 되면 10,000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흐름 추세 자체가 망가진 거지만 추세야 뭐 망가지고 나서 올라가다 망가지고 횡보하다 다시 가면 되는 거고 주주 구성은 이 과정에서 약한 분들은 다 나가고 또 강한 분들만 남아서 또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너레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찍히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기 보시면 호가 제너레 한 1억만 사도 8% 10%에서 마감합니다. 1억도 아니네. 천주만 사도 천주만 산다. 10,000원에 천주면 10,000원입니다. 10,000원만 사도 7.5%고 2천만원 긁었다. 8%. 1억 긁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10몇 %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은 몇 천만 원짜리 이렇게 급하게 매도를 하면서 나온 거다. 시장이 빠지니까 그냥 따라 빠진 거다. 뭐 주주 구성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중에서 또 아닌 분들이 계셨고 상황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또 속가져 나간 거다. 뭐 이렇게 따지면 길게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주가가 떨어지니까 짜증나고 기분은 안 좋지만 나쁘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LX 세미콘. 예, LX 세미콘 뭐 지금은 모든 종목들이 다 빠졌으니까 안 좋은 종목이 없을 겁니다. 실적 대비해서 이 LX 세미콘도 좋은 상태고 뭐 자산 가치도 계속 불려 나가니까 왜냐면 실적이 쌓이면 그게 자산이 되니까 뭐 나쁘지 않고 과매도 끝났고 그리고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투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 이미 장투를 하려면 쌀 때 사야 됩니다. 쌀 때 사는 거 아니면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비싸게 산다 그냥 장기 보유지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무려 한 7배 올랐습니다. 주가가 7배가 올랐는데 지금 매수한다? 이때 안 사고 왜 지금?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냉정하게 따졌을 때. 저 때는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저 때도 충분히 실적이 지금처럼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 때도 충분히 매출과 이익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실적 대비 저평가에 고배당을 하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성은 가질 것이다. 지금 실적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주가도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현재 살 수 있는 건 단기적으로 9만 원까지 밀리면 반등을 노리고 사는 거. 네, 그리고 일봉에서 10만 원 찍고 10만 원 위에서 이 호가가 달라지니까 이 10만 원에서 호가 변경을 기반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 아래는 이제 100원 단위입니다. 그리고 위는 500원 단위니까 아래쪽으로는 내려가려면 호가가 많고 위로는 호가가 적으니까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한다? 가격이 싸지 않기 때문에 딱히 장기 투자로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쁘지 않 괜찮은 종목이고 실적 대비 저평가도 맞지만 장기 투자로 하기에는 그동안 주식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채널에 보시면 반갑습니다. 웰푸드팜 관련돼서 제가 여기 메인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27일까지니까 여러분들께서 27일 전에 27일이면 월요일입니다. 근데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이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댓글도 사실 계좌가 이름하고 계좌번호 이게 나오는 게 이것도 노출하기 싫다 이러면 뭐 저기 홈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스탁피플 여기로 가시면 이 스탁피플.net 여기로 가셔서 여기 공지에 보시면 이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받는 거 아니니까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 증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당 한 2,000원 정도 가치가 있고 지금 1,100원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땅값만 올라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일 거고, 그래서 20주면 지금 돈으로 하면 주식으로는 22,000원이지만 실제 가치로는 한 4만원 정도 되고 나중에 잘 되면 이게 몇백만 원이 될지 몇천만 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받아놓고 잊어버리시고 있다가 한 몇 년 후에 열어보시면 내가 몇백만 원짜리 주식이 있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리는 거니까 번거로우시더라. 이거 정도는 댓글 정도는 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귀찮더라도 그냥 이게 회원 가입하고 댓글 다는 데까지 뭐 넉넉 잡고 한 20분이면 될 겁니다. 그러면 10분당 만원짜리 알바 한다고 생각하시고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를 많이 하시면 다음에 이런 이벤트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로 우리가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이거 말고 제가 또 관심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20년 된,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화장품 사업을 옛날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된 지금 화장품 회사가 이게 지금 매출이 12억 정도 하고 직원이 8명인데 설비가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자동화돼 있는데 12억인데 8명 월급 주고도 적자는 아니니까 그러면 마진율이 한 80% 이상 되는 제품일 것 같다. 그럼 이제 잘 만들어서 저기 피부과 협회 회장님 통해 가지고 예전에 하셨지만 통해 가지고 이 레시피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제품 라인도 좀 만들고 우리가 주주로 참여해서, 주주니까 뭐 사실 잘 되면 이제 다 돈 버는 거니까 한 10억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닌데 실사도 해야 되고 뭐 근데 요 대표분께서 20년 동안 너무 공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 사업체를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20년 동안 터진 게 없다 보니까 좀 이제 전의를 상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사하고 잘 교류하다가 연말쯤에 자금 여력이 되면 인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주주로 이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저는 한 30%만 사면 되니까 그러면 한 3억이면 되고 여러분들도 한 100만 원씩만 하셔가지고 이 7억을 하신 다음에 이거 직접 사서 쓰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제도 있고 샴푸 린스도 있고 비누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생산 설비도 좋고 그런데 매출이 이거밖에 안 되더라. 그럼 우리가 사서 쓰기만 해도 요거보다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 마진이 높으니까
우리가 사뒀으면 이 주식에 배당해 가지고 원금 1년 만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요런 쪽으로 이제 이 이벤트가 발전을 예 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는 거니까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또 있을 거고, 또 말씀드린 이런 화장품 회사 인수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그 상장 주식으로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